전교 1등가 혹시 떨어져 본 적 있으신가요? 아, 네, 있습니다. 한 2등?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이해과 20학번 반희입니다. 커뮤니티에 저에 대한 글이 올라왔었는데 거기에 무려 1000개가 넘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중에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해주신 공부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학교 때는 올 A였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 나름 미니 나이키 곡선이었는데 1학년 때가 1.08, 2학년 때가 1.38이었고 3학년 때는 1.0으로 졸업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답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내신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분 내신 1등급 개수 내 친구보다 많다. 친구가 몇 명이시죠?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계기 같은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승부욕과 열정이 과다였기 때문에 시키는 거 이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교 1등은 무슨 기분일까? 전교 2등 해보신 적 있나요? 물론 계속 전교 1등을 한 건 아니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약간 승부욕 과다였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꼭 1등해서 뒤집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싫은 거는 일종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뭔가 식욕이나 수면욕 같은 거를 참으면서 살다시피 공부를 하기 싫은 마음도 어느 정도 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너무 하기 싫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에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은 딱 공부하는 거 그만두고 그날은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관도 가고 코인 노래방도 가면서 스트레스를 날렸어요. 다음 날부터는 공부를 하기 싫은 마음이 줄어들기도 하고 하루를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놀았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는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채찍질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딱 여기까지 해라라고 정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얕더라도 많이랑 적더라도 꼼꼼하게 중에 당연히 이 후자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오기 전에 수학을 미적분까지는 선행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거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미적분까지 한 게 그냥 학원에서 하니까 주위 애들이 하니까 끌려서 급급히 하다시피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뭘 배우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꼭 남의 페이스에 맞춰서 주위 애들이랑 똑같이 해야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느리더라도 개념부터 천천히 한 문제 한 문제 여유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게 빠르게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어느 정도 예습을 해가는 거는 추천드려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되게 여러 가지가 환경적으로 많이 바뀌게 되는데 학업적인 부분이라도 하나 정도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훨씬 학교 생활을 하는데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는 어느 정도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고 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저는 내신 시험 전날에 가장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시험이 끝나면 한 11시고 낮잠을 2시간 정도 자서 1시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새벽 2, 3시 정도 잤으니까 아마 최대 많이 한 게 한 13시간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밤을 새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내신 때만 이렇게 빡세게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저는 할 거 다 하면서 한 대여섯 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독서실은 저는 한두 번 가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 번 끊더라도. 그리고 카페는 주위가 너무 시끄럽고 하니까 제 정신도 사납고. 그래서 저는 집에서 주로 공부를 했는데요. 제 페이스대로 조절할 수 있는 점도 되게 좋았고 먹을 수 있는 거 막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집이 편리하고 집이 정말 짱짱맨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조는 것만큼 아까운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면서 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졸릴 때는 그냥 확 자버렸습니다.
3학년 때는 주로 자습 시간으로 학교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등교를 하고 한 1교시 시작 전부터 최대 1교시 끝날 때까지 한 30분에서 50분 정도 딱 자고 일어나면은 그 다음부터 저는 컨디션도 되게 올라와서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졸리다고 자라 이런 게 아닙니다. 저도 당연히 졸음을 참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뭐 스탠딩 책상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쉬는 시간에 매점 가서 먹을 걸 사오거나 하면서 저도 저 나름의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점은 수험생활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그 수험생활을 하면서 절대 자선 안 되고 졸아선 안 되고 쉬면 안 된다라는 강박은 여러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되 스스로 자신의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할 때 무조건 제대로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벽이 느껴지네요. 완벽. 여러분, 저는 절대 완벽하지 않답니다. 제 수험 생활은 딱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먹기, 자기, 공부하기, 휴대폰 하기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되게 휴대폰을 되게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 보고 막 페이스북 하고 이래서 한 2-3시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공부 효율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만약 제가 수험생활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이렇게 휴대폰을 막 사용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 같아요. 막 휴대폰에 락을 걸어놓거나 이런 방법들을 동원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음악을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노래가 공부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그런 지루한 느낌을 없애주는 역할을 음악이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확실히 개념 공부를 한다든지 오답 정리를 한다든지 국어, 영어 지문을 읽는다든지 할 때는 음악이 일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물론이죠. 저는 특히 수학이랑 과학 공부할 때 이 오답노트를 활용한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은 밖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얻고 사설 모의고사를 푼다든지 하면서 들고 다니기 어려운 자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오답노트에 컴팩트하게 모아놓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하지만 저는 약간 다르게 오답노트를 막 끼고 살면서 다시 보고 이랬던 게 아니라 제가 오답노트에 정리를 하면 이 정리한 문제는 다음에는 절대 다시 틀리지 않겠다. 다시 안 봐도 이거는 머릿속에 완전히 넣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답노트를 정리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답노트를 어떻게 했었냐면 일단 문제를 붙인 다음에 그 문제에서 사용된 주요 스킬이랑 몰랐던 부분들을 써요. 그리고 제가 틀린 이유를 알면 그 틀린 이유도 써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문제풀이를 간략하게 썼습니다. 내가 여기 붙인 문제는 다시는 틀리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랬다는 거지 오답노트를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체화하시는 습관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내신은 인강은 안 들었고 학교 수업에 굉장히 집중을 하되 학원을 다니면서 거기서 자료를 많이 받는 거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영수, 과탐 학원을 다 다녔고요. 그중에서 인강은 수학이랑 과탐은 많이 찾아 들었었습니다. 이제 제가 댓글을 읽다 보니까 현강을 못 듣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랑 불안감이 되게 큰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경험상 현강을 못 듣는 것 때문에 그렇게 크게 조급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학원에서 홍보를 할 때 현강에서는 따로 자료를 준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성적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그런 크리티컬한 자료들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강으로만 들어도 스스로 열심히만 한다면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수험생활로 돌아간다면 저는 학원을 모의고사를 시간에 맞춰서 풀고 내 위치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는 학원들을 찾아서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남들이 유명하다고 해서 가거나 개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간다기보다는 약간 시간에 관련돼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좋은 학원들을 찾아서 다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원 현강은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을 한꺼번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질문하기도 어렵고 또 시간을 맞춰서 가야 하잖아요. 하지만 인강은 제가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머릿속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념을 정리하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인강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학원을 다녔었지만 절대 학원에 의존한 것은 아니었어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가는 날도 많았고 그냥 자료만 받고 집에 오는 날도 있었고 학원 숙제가 있더라도 그게 제 수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거나 지금 당장 더 급한 게 있다면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원을 다니는 거는 좋지만 학원의 페이스에 밀리면 안 된다.
학원이 자기의 페이스에 맞출 수 있어야지 그 반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내신에서 국어, 수학, 과탐은 동네 학원에서 내신을 준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는 선생님 한 분만이 한 과목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반 선생님이 해주신 필기를 보기가 어려운데 학원에서는 그것들을 추합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학원이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문을 암기하는 거를 테스트하거나 그런 약간 기초적인 수업들밖에 안 했기 때문에 영어는 독학으로도 충분했던 것 같아요. 진짜 다른 세상 사람 같다. 공부 10분 하다 이거 보는 내가 레전드. 여러분 빨리 다시 공부하십시오. 저는 딱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수학에서는 기백이 되게 약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수학은 현우진 선생님께서 해주신 기하 벡터 드릴을 찾아서 들었어요. 이걸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뭔가 기하 벡터라는 과목에 대해서 시야가 확장되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거는 윤도영 선생님 커리큘럼인데요. 저는 이 윤도영 선생님 커리큘럼을 다 듣진 않았고 6월이랑 9월 모의고사가 끝나면은 모의고사에서 필요한 스킬들이랑 빠르게 푸는 방법을 정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공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고 또 수능을 앞두고서는 모의고사를 이제 몇 회씩 만들어서 그거를 인강으로 올려주세요. 근데 그게 평가한 거보다 되게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래주머니 효과라고 아무래도 평가원 기출문제는 되게 쉬워 보이고 모의고사가 되게 회차가 많은데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식으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는지는 다음 기회에 꼭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는 태도가 쌓여서 여러분들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지금 당장 하기 싫은 걸 참고 하나라도 더 시험장에 가지고 가는 사람이 더 여유롭게 시험 문제를 풀 수 있고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성적과 내 진로는 결국 내가 만든 선택들의 합, 시그마라는 거를 잊지 맙시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공부를 더 잘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실만으로도 정말 대견하고 멋진 사람들이니까요. 지금 당장 힘들고 그만두고 싶더라도 좀만 더 의지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이유를 언젠가 꼭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지금까지 수고 정말 많았고 앞으로 조금만 더 힘내서 공부해봅시다. 제가 옆에서 꼭 응원을 해드릴게요. 공부하면서 힘들거나 궁금한 게 있다면 연고TV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이제 다시 공부하러 갑시다 여러분! 화이팅! 좀만 더 힘내요!